서울 도심 한복판. 신호를 무시하며 차량에 질주합니다. 두 차량의 운전자가 인사까지 하는데요. 난 신호 절대 안 지킬 거야. 사고 내고 그냥 갈 거야. 보행자를 위협하는 폭주가 이어집니다. 시속 177km로 무려 17km를 폭주한 두 차량. 가로수와 가로등을 충돌하고 나서야 폭주가 멈췄습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집단 폭주, 난폭 운전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동부 간선도로를 최고 시속 200km로 달리는 외제 차량 무리가 시민들을 위협하며 질주합니다. 아우, 너무 심하네요. 네. 저희한테 위협 운전했고 저희가 먼저 사고 날 뻔해서 차로 변경하고 끼어들게 하는 게 너무 심했어가지고. 무려 3번의 상습 폭주가 있었다고요. 경찰을 피해 도주한 차량들. 지난 17일 26명이 구속됐습니다. 피의자 등은 이 행방을 통하여 여의도 한강공원에 직결 폭주 내식을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10대부터 30대의 운전자들 메신저를 통해 만났다는데요. 폭주 모임이 이뤄진다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밤이 되자 굉음과 함께 차량들이 모여듭니다. 거의 매일같이 이뤄진다는 모임. 주차장 관리인을 만나 확인해봤습니다. 여기가 집합당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한 5일 정도? 그렇게 자주요? 집결해서 모여 나가는 것 같아요. 문제네요. 주차장 출구 나가고 나서부터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왱 하고 나가거든요. 갱음을 내면서 막 뺑뺑 돌고 그래 주차장에 도로가 쫙 나가고 막 저 자유로워 막 있는 나간다. 모임을 나온 차주를 만나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랑은 안 하고 그렇게 동호회가 있죠. 그렇게 달리는 동호회가 저도 가끔은 하거든요. 재밌기도 하고 하니까 속도를 즐기는 게. 한 자동차 동호회원은 일부 운전자의 문제라 지적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런 큰 규모의 동호회 같은 데서 했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뭐 SNS라든가 되게 소규모로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도 과시하고 싶고 죄책감도 같이 하게 되면 좀 분산된다고 해야 되나? 도로 위 혼란과 위험을 증가시키는 폭주행. 주변 사람들과 교통안전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폭주행이 과실교통사고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교통사고로 취급됩니다. 이런 폭주행위를 하다가 사고로 이어졌다면 폭주행위자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집단 폭주, 소규모 폭주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폭주족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때를 가리지 않는 소규모 폭주가 일상이 됐습니다. 도로 위 벌어지는 위험천만한 질주. 문제는 매일같이 벌어지는 폭주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소규모일 때는 이 행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질서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경기도 용인을 찾았습니다. 주민을 위협하고 있다는데요. 매년 연례 행사처럼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두세 명씩 짝을 이뤄 다닌다고 합니다. 거의 한 새벽부터 오전 시간대까지는 거의 뭐 5분, 10분에 한 대씩. 아침부터 새벽까지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오토바이. 이처럼 도로교통수단이 무리지어 달리는 공동 위험행위, 일명 떼빙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대략 10, 80대 타는 입장에서 좀 많이 위협이 되기도 하죠. 앞뒤로 있거든요. 매일같이 위법 행위를 일삼는 소규모 폭주족. 단속만으론 근절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폭주행위는 사고 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안 된다고 행위자들이 생각하는 경우 많은데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행동하는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집단 폭주, 공동 위험행위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대구 도심에 수십 명의 폭주족들이 모였습니다. 3월 1일 531건의 폭주행위가 적발됐는데요. 오토바이 우측으로 붙여요. 우측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경찰의 경고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게다가 순찰차를 향해 폭주까지 쏘는데요. 10대였습니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로를 점령하는 등 이들의 폭주는 계속되었습니다. 대부분 배달업 종사자로 서울, 경기도, 강원도 등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는 폭주족이었는데요. 소음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되고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죄뿐만 아니라 공동위험행위죄, 난폭운전죄, 경합된다면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500만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제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토바이의 경우엔 번호판이 후면에 있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치된 양방향 단속 카메라. 하지만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전국 약 300대에 불과합니다. 단속에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단속 강화에도 끊이지 않는 폭주행위. 일본의 경우 20년 전 폭주족과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현장 검거는 52%나 올랐다고요. 위협이 심한 경우 그물을 던져 체포하기도 합니다. 단속에 대한 보다 철저, 또 강화 이런 부분, 또 장비를 이용한 단속, 강화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폭주족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매스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우리나라도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 그물 등 기구를 활용할 계획을 추진했지만 22년이 지난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 않는데요. 명백한 범법행위인 폭주, 범죄로 인식하는 시민의식이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재미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행위 자체는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거나 이제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인식 변화를 해가지고 좀 많이 안 할 수 있도록